1년씩 자동으로 연장이 되죠. 이낙연 국무총리는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가 종료되기까지 약 3달이 남았는데 최근 일본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시키면 한국도 지소미아 파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일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의 지소미아가 없어도 큰일 나지 않죠.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은 지난 2016년 11월 23일이죠. 국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 2016년 12월 9일인데요. 자신이 탄핵당할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시기에 일사천리로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죠. 여기 보시면 2016년 11월 1일 일본 도쿄에서 지소미아 체결을 위한 첫 실무협의가 개최되었는데 2주 만에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고 3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가 후에 다음날 바로 지소미아가 발효되었죠. 정말 급해 보이는 진행 절차예요. 박근혜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2년 지소미아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돌리면서까지 신속하게 지소미아를 체결하려 했다가 비난 여론이 너무 거세니까 협정 체결 직전에 무산되었죠. 이들이 이렇게 비밀스럽고 급하게 체결하려 했던 지소미아가 과연 얼마나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까요? 한국이 지소미아를 체결하면서 얻는 실질적인 장점으로 거론되었던 것이 일본 군사시설을 이용한 북한 정찰이었습니다. 2016년 당시에 국방부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을 감시할 수 있는 정보 수집용 위성이 5기나 있고 6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여기에 장착된 스파이1 레이더, 1000km의 탐지거리를 자랑하는 레이더가 장착된 지상기지,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해상 초계기 110대, 그리고 17대의 조기 경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첨단 감시 장치들을 통해서 북한의 움직임을 쉽게 감시할 수 있고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정말 당시 국방부의 설명대로라면 지소미아는 당연히 우리 국가안보에 큰 도움이 되겠죠. JTBC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으로부터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의미 있는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 일본에서 받은 정보를 이번 정부 들어서 미사일 분석에 사용한 적이 없다. 즉 지소미아로 한국이 얻은 게 없다는 것이죠. 대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내 권한을 확대시켜준 꼴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헌법 제9조에 의해서 군대를 포기한 대신 자위권을 위한 자위대를 운영 중인데요. 이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죠. 지소미아 파기로 인한 한국과 미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한국과 미국은 다른 군사 채널들이 너무 많아요. 막말로 우리에게는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없어도 그만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 이상 한일 외교관계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일본에 경고했습니다. 일본 대신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죠. 9월 1일부터 3일 사이 문재인 대통령이 태국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서 지소미아를 적극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한국과의 지소미아를 통해서 아베의 야망을 이루려고 했지만 반면에 한국과 태국의 지소미아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태국은 1975년부터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어왔는데요. 2017년부터는 북한과의 경제관계가 대폭 축소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 이어서 북한과 4번째로 교역을 많이 했던 국가죠. 현재 태국은 2014년 쿠데타로 집권에 성공한 프라윕 총리가 최근 선거에서 다시 한번 승리해서 재집권하고 있죠. 즉 아직까지 태국은 군부 정권이라는 이야기고 국방 분야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태국과의 지소미아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남방 정책에서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못지않게 높이겠다는 것이죠. 보시면 태국은 일본에 비해 한국과의 무역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수출은 3분의 1 수준이고 수입은 10분의 1. 하지만 중요한 점은 태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라는 것이죠. 현재 한국과 태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1대1로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체결한 것은 한국과 아세안 FTA로 한국과 동남아 국가연합과의 FTA입니다. 이번 태국과의 지소미아를 계기로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면 태국과의 1대1 FTA가 가능해질 것이고 한국 기업들은 태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 5,5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BMW 320D가 태국에서 얼마인지 아시나요? 292만 9천 바트, 하나로 약 1억 2천만원 정도입니다. 한국에서 3천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의 그랜드 스타렉스는 태국에서 7,722만원. 세금이 100%가 넘는다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GDP 성장이 0%로 돌진하는 일본과는 다르게 태국의 성장률은 4%를 넘겼습니다.
한국,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G20 국가들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시달리는 것과는 달리 인구수도 여전히 빠르게 상승하여 어느덧 7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1인당 GDP도 가파른 성장을 보이고 있죠. 정부가 관세만 낮춰준다면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의 땅이 되겠죠. 한국, 태국, 지소미아는 군사적 협력 관계로 시작하겠지만 1대1 FTA를 체결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고 두 나라가 문화와 경제 협력 관계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순히 상징적 의미로 전락한 한일 지소미아와는 실질적인 국익 측면에서 차원이 다르겠죠.